안녕하세요. 조용한 생활 10월호를 듣고 계신 여러분. 슬퍼지려 하기 전에 여기 오시길 아주 잘하셨습니다. 양다솔 작가님과 제가 재미난 시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양 작가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휴 도중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추석은 잘 쇠셨는지요? 네. 추석 내내 비가 추적추적 오지 않았습니까? 진짜 보름달이 안 보이는 네, 추석이었어요. 맞아요. 소원을 빌 수 없는 추석이었는데 소원 원천 금지. 원전 금지 어딘가에 있긴 함. 근데 어쨌든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날은 완전 화창하게 개어가지고 진짜 가을이다. 약간 이런 위용을 뽐내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 일어나자마자 딱 파랗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이제 강을 건너서 본가에 다녀왔죠. 한강을 건너서. 그래서 별로 큰일은 아니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랑 괴산에서 같이 만두를 빚었는데요. 아유, 맛있겠다. 저희 엄마가 이제 명절 기념 먹고 싶은 거 없냐라고 하셔서 송편 말고 뭔가 빚긴 빚는데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만두를 빚었는데, 이번에 저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저희 어머니가 평생 통틀어 만두를 처음 만들어 보신 거예요. 세 식구가 사실 때 명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눈치를 못 챘어요. 우리 집이 만두를 안 빚는다는 걸? 네. 그 전 부치고 막 이런 명절 음식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만두를 못 빚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어머니랑 처음으로 만두를 빚었는데 제가 진두지휘를 했거든요. 재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아무래도 해야 된다. 경력자니까.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게 마지막 만두다. 힘든 일이다. 너무 힘들다. 최초이자 최후의 만두를 드시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서울동물영화제가 곧 하잖아요. 네네. 그 사전 행사로 있던 야외 상영회를 저번에도 제가 사회 본다고 그랬네. 기자님이 말씀해 예고했네, 주셨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기자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당일에 아로아랑 같이 왔다고. 그래서 진짜 정말 뭐랄까 너무 기쁜 그 깜짝 선물 같이 너무 귀여운 아로아와 기자님이 1인용 돗자리에 5곳이 앉아 영화를 보시는 모습을 야외에서? 네. 특별한 기억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자, 10월의 주제는 뭐였죠? 10월의 주제는 나만의 작은 사치였습니다. 이 사치의 반대말이 뭐냐는 좀 의견이 다양한데 절제의 반대말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네. 검소의 반대말이다. 아니면은 일상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제 사회적인 적정 수준의 경계를 넘으면은 좀 사치다.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죠? 이것에만큼은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죠. 소비를 허하게 된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사연을 모집했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가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는 분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계절마다 2-3벌 세트 정도의 옷과 어딘가에서 생긴 캔버스 천 에코백 몇 개를 해지지도 않아서 영원히 입고 들고 있고, 신발 역시 편한 슬리퍼와 운동화 한 켤레씩을 매일 신다가 닳아서 버려야 할 때가 오면 똑같은 걸 새로 사는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검소하고 깔끔하신. 일상 품목 소비에 이토록 무심한 제가 유일하게 하는 사치라고 할 만한 품목은 너무나 사랑하는 수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수영을 시작한 지는 10년 조금 더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술병에 걸린 스산하고 음울한 마인드의 소유자였던 30살 무렵의 제가 스스로 좀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었던 요소들 중에 큰 부분이 수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수영 강습을 등록하고 이후로 어떻게 적응하고 호흡이 트였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멈추지 않고 하염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걷기처럼 수영을 할 수 있게 된 때부터는 수영을 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인 마냥 수영을 하는 시간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편하게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제멋대로 쉬지 않고 굴러가는 머릿속 온갖 잡념들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몸도 머리도 완전히 개운해져서 또 하루 나름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얻어 나오곤 했었지요. 언젠가 김혜리 기자님도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수영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수영에 대한 기쁨이 조금 엿보이는 말씀을 몇 번 하신 적이 있는데 저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던 걸까 혼자 짐작하고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만족의 선을 항상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의 남편은 수영장에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모든 영법을 매우 부드럽고 빠르게 원래 물고기였던 마냥 아름답게 해내는 그 모습에 당연히 반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연애의 주 장소는 수영장이 되었고 가까운 사람에게 매우 쉽게 해프게 물들어버리는 저란 인간은 그와 조금은 더 비슷한 수준으로 수영을 하고 싶어서 점차 수영의 기술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해파리 마냥 하염없이 떠다니면서 말그레해졌던 시절에는 저의 수영에 100% 만족하고 있었는데요. 기술적으로 다듬으려고 보니까 어찌나 느리고 자세도 엉망이었는지 연습하고 익혀야 할 것이 끝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절보다는 객관적으로 실력이 나아졌고 느리게 둥둥 떠다니는 하염없는 님들 뒤에서 움찔움찔 답답해하는 나름의 수영장 고인물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당연히 100%였던 만족도를 다시 저조하게 만드는 욕심이라는 게 붙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일까요? 또한 그 욕심의 부록으로 따라오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왔다. 하루도 빠짐없이 수영장 가기, 자유수영 시간 최대한 오래 활용하기, 여행 가는 곳마다 지역의 대표적인 큰 수영장을 다니는 수영장 도장 깨기. 여기까지는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시간과 열정의 사치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 월권 등록과 별개의 개인 레슨, 휴일마다 다니는 등록된 수영장을 째고 가는 옆 동네 큰 수영장 1일권 비용까지 합하면 아직 아이가 없는 저희 부부 생활비의 두 번째 비중이 수영 관련 비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사연을 쓰게 된 계기가 이번 달 주제를 듣고 따끔했던 최근의 저의 사치 때문인데요. 바로 말도 안 되게 튀는 색깔과 현란한 무늬의 수영복들입니다. 일상용품은 지독하게도 잘 사지 않는 편인 제가 어느새 좋아하는 수영복 브랜드 신상 출시가 예고된 시간을 기다렸다가 명절 때 기차표 끊기 경쟁하듯 마음에 드는 수영복 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수영을 시작한 지 꽤 오랫동안은 블랙, 네이비, 초보들이 많이 입는 디자인의 수영복을 일상복처럼 해지면 똑같은 걸 사는 식으로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요. 수영 실력이 느는 것과 함께 수영복 보는 눈도 달라지며 점점 화려하고 예쁜 수영복을 찾게 되었죠. 또한 한 벌을 매일 입다가 해져서 못 입게 되면 새로 사는 방식에서 예비용으로 하나 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화 요정이 만들어낸 핑계를 대며 여벌의 수영복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둘러보는 수영 관련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수영복만 100벌이 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나는 그에 비해 매우 소박하다 다독이면서도 제 기준의 소비 방식에서는 분명히 사치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재밌는 건 화려한 수영복과 수모를 모아놓은 알록달록한 수영용품장 사진을 공개하는 분들도 본인 일상 룩은 무채색만 입거나 거의 사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윤리적으로 엄격하고 괜한 자책감을 사라지지 않는 뱃살처럼 끼고 사는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의 그것보다 가장 유치하고 통통 튀는 수영복과 수모를 꼭 필요한 선을 넘어서 장식처럼 구입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거리를 두고 보면 한심해하고 또 자책할 법도 한데요. 사실은 이제 좀 풀어진 아줌마가 되어서인 건지 이런 저의 모습이 꼭 싫지만은 않습니다. 남녀노소, 직업, 형편, 나를 꾸미던 화장과 장식들을 모두 벗어 사물함에 넣고 물로 씻어낸 다음 수영장 안이라는 다른 세계에 들어오면요. 물속에서 다 함께 어우러져서 긴장해 있던 몸에 힘을 빼고 행복하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토록 저렴하게 또 뒤따르는 후유증 없이 완전히 다른 감각의 세계를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요. 여기서 밖에선 입어볼 생각도 못했던 눈을 뚫고 나오는 형광빛깔 수영복을 울퉁불퉁한 몸에 껴입고 버둥버둥 수영을 한들 그 무엇이 나를 추하게 만들겠습니까? 가끔은 레인 끝에 가만히 서서 알록달록 수모와 수영복들을 입은 몸들이 휘적휘적 움직이는 걸 바라만 보고 있어도 평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무사히 아주 오래 살아서 할머니가 되어서도 매일 영감 손잡고 수영장을 다니며
그곳에서 가장 요란한 색과 무늬의 화려한 커플 수영복을 입고 하염없이 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래전 내 어둡고 습한 영혼의 터에 환한 햇살을 내리고 흙을 일궈 밭을 가꿔갈 수 있도록 하는 걸음이 되어준 제 수영 생활에 감사하네요. 그 걸음 중에 또 다른 일부였던 김혜리 기자님의 오랜 대화들, 조생의 이야기들에도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말. 네. 저도 저만의 사치라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 하나가 수영장은 네. 조금 입장료가 비싸도 네. 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꼭 가야죠. 새로운 수영장에 가보려고 해요. 오. 그리고 출장도 길면은 거기에 있는 수영장들을 좀 찾아보고. 오. 영화제 가셨을 때도 수영장에 가세요? 올해 처음 그걸 해봤어요. 오. 네. 레이오버를 하는데 핀란드에서 오. 그 헬싱키 공항 옆에 있는 호텔인데 네네. 핀란드가 아시다시피 목욕의 나라고 진심이죠. 사우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요. 아담한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또 첨벙첨벙 혼자서. 그 핀란드에 여성 전용 나치 수영장 있는 거 아세요? 아, 제가 그거는 1박 2일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어요. 밤에 도착을 해서. 다음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어떨까 기분이. 되게 자유롭대요. 근데 이분은 만족하다가 욕심이 붙어서 발전했다 그러셨잖아요. 레슨도 네. 받고. 전 이걸 최대한 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물속에서 누워서 걷는 거예요. 물속에서 오. 누워서 산책을 하는 거지 기록을 낸다거나 남보다 영법을 다듬는다거나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와, 누워서 산책을 한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네요. 그게 네. 루카였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면 네. 이렇게 물속에서 살던 종족이 이렇게 다리가 생겨서 올라와요. 네네. 육지로. 근데 걷는다는 행위가 익숙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덜그럭덜그럭 하니까 서서 수영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영이라는 게 누워서 걷는다 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구나. 되고 저는 중력이랑 굉장히 불화가 많거든요. 오. 잘 떨어뜨려, 잘 넘어져, 잘 다쳐. 그래서 중력을 되게 무서워해요. 어머나. 그래서 훨씬 안전하다는 느낌 받아요. 오,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말 나온 김에 저한테 있어서 나만의 사치라고 할 만한 게 딱 맞는 거는 그거더라고요. 자비로 제가 해외영화제에 가는 일? 그게 사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이라면 절대 안 할 일. 그리고 제 생활 수준에 조금 넘치는 일. 자비로 영화제에 가시는 일이 많으세요? 그럼요. 아, 그래요? 거의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소속이 없으니까. 네. 물론 기자로서 배지를 받는 건 제가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할 플랫폼에 레터를 받아서 이 사람이 요걸 하려고 가는 겁니다. 우리 매체에 보도를 할 겁니다. 프레스. 그걸 받으려면 레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프레스로서 받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출장비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순전히 이제 주기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느슨해지지 않기 위한 것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저라는 인간이 그렇게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슨 타지마할을 꼭 봐야 된다거나 네. 알프스에 가서 하이킹을 하고 싶다거나 네네네.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미술관하고 영화관만 있으면 충분해요. 미술관과 영화관 혹은 영화제랑 전시회 요걸 그냥 골자로 짜고 나머지는 그 사이사이에 우연하게 발생하거든요. 네네. 저는 딱 요 여행의 형태에 최적화가 돼서 마치 그거를 운명이 아는 듯이 제가 일 없이 해외여행을 계획하잖아요. 꼭 취소해요. 뭔 일이 생겨. 그렇구나. 네. 영화제 가시는 것들이 다 기자님이 가시는 거구나. 그게 남들 같으면은 뭐하러 그러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큰 돈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만의 사치인 것 같아요. 저를 즐겁게 해주는. 그렇구나. 신기하다. 제 친구 중에 큐레이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전 세계에서 열리는 미술을 다 가거든요. 자비로. 네, 자비로.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작가다 하면 책에 돈을 전혀 안 아끼고 다른 데는 다 하나도 안 쓰는데 책만 매번 그 서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죠. 애들이.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고 막 10권씩 들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돈을 쓰는 게 멋있다. 그 외에도 제 친구들 보면 책 아니면은 콘서트 같이 이런 경험 소비? 그렇지. 네.
이게 덕질이라는 게 아마 나만의 사치 중에 꽤 많을걸요? 네, 맞아요. 뮤지컬이라든지 뭐 영화나 그 연극 N차 관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작가님은 보이차 말고 뭐가 있어요? 사치가?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돈지라르 사치스입니다. 그리스 사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잘 지었죠? 그 정도로 저는 뭐든지 그냥 분수에 안 맞는 걸 사는 걸 좋아해요. 뭐든지는 좀 위험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연을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내가 이렇게 평소에 돈 잘 안 쓰는데 이 수영복에 이렇게 돈 많이 쓰는 게 조금 죄책감이 들랑말랑한. 그렇죠. 저는 수영을 하지도 않는데 수영복을 사요. 응? 저는 뭔가를 하기 전에 하고 싶으려면 돈을 써야 돼요. 그런 타입이구나. 네, 저의 지론은 그겁니다. 좋아할 거면 돈을 써야 된다. 좋아하고 싶은 만큼 돈을 써야 된다. 근데 왜 수영을 안 해요? 수영복 사고? 그래서 지금 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네. 한두 벌 사면은 하고 싶어졌거든요. 왜냐면 그걸 입고 뽐을 내고 싶으니까. 근데 요즘 한두 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비주얼적으로 맞춰줘야 돼요. 아이고. 썼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드릉드릉 시동 걸면서 수영복들 보고 있는데 수영복이 진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런을 해야 되는 수영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전혀 몰랐어요. 다 팔려서 이제 구할 수가 없는 수영복이 많은 거죠. 저는 보통 이렇게 잘 하고 싶은, 좋아하고 싶은 거에 많이 쓰는데 일단 요리하는 데에다가 재료? 네. 예를 들면은 그 향신료들 있잖아요. 사프란 이런 거? 네, 향신료들을 뭘 쓸지 몰라도 다 사놓는다. 근데 그게 유통기한 있는데 유통기한이 있어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번 산다. 그것도 이제 엄청 사치스럽고. 그리고 또 제가 자주 사는 게 이런 장비들 있잖아요. 어떤 장비들이요? 이 글 쓰는 장비들. 그건 진짜 약간 핑계잖아요. 사실 그런 거 없어도 쓸 사람은 쓰거든요. 근데도 계속 이제 좋은 키보드 있으면 한번 사보고 읽을 때 눈이 안 아픈 화면이다. 그러면 사보고. 종이 같은 화면. 맞아요. 아니면은 작업할 때 켜두면은 뭐 눈의 피로가 덜하다 하는 그런 조명을 산다든지. 저는 이제 되게 글 쓰기 힘들 때마다 장비병이 도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면 왠지 쓸 수 있지 않을까? 저걸 왠지 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이거는 내 일에 대한 투자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늘 사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장비 하나로 책 한 권만 쓸 수 있다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요즘 이런 것도 점점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젊은이 뭘 그런 말씀. 예전에는 이렇게 사면은 이게 뽕이 차면서 이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샀네? 별거 없네? 이러면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의 지치지 않는 사치는 역시 보이차죠, 보이차. 늘 가계부를 보면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게 딱 맞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작가님 경우에는. 어떤 가게에 가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를 하는 유일한 가게가 저에게는 보이차입니다. 아마 같은 작은 사치를 하는 분이 굉장히 적은 그런 종류의 럭셔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치 사연 생각하고 또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면서 나만의 이런 사치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게 오히려 조금 슬프기도 한 것 같다. 맞아. 왜냐면은 이런 사치가 사실 취향을 만드는 것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내 삶에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자유롭게 투자하게 되는 어떤 종목이 하나쯤은 있는 게 나를 설명해주는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다들 나만의 작은 사치 하나씩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볼테르가 사치는 예술을 낳는다는 말을 했대요. 제가 절감한 건 비물질적인 사치 중에서는 살면서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사치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 직장인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다운 사치가 하나 있는데 그 기자님은 영화제 자비로 가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게 어디든지 가요. 외국에? 네. 뭐 예를 들면 제주도에 친구 갔다. 그럼 무조건 제주도로 가고 친구가 이번에 그 벨라루스라는 동유럽 독재 국가에 갔었거든요. 거기는 입국도 안 돼요. 그 러시아랑 관계를 맺고 있어가지고 입국이 아예 안 돼서 그 옆에 있는 리투아니아로 입국해서 육로로 들어가야 되는 나라였거든요. 그럼 미입국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 비자를 받으려고 벨라루스 대사관까지 가서 1년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 비행기도 거의 24시간 가까이 타고 한번 환승하고 리투아니아에 가서 이제 육로로 가서
갔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친구가 있는 나라다. 네. 그러면은 돈 같은 거 보지도 않고 무조건 가는 그런 사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숙소가 해결돼서 그래요? 아니요, 그냥 거기 사는 친구가 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사나? 네, 그 친구가 사는 장면을 내 머릿속에서만 상상하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진짜 친구 사랑 네. 따를 자가 없어요. 예전부터 아니요. 생각하지만. 아마 있을 텐데 저는 친구가 있는 나라면은 그냥 무조건 간다. 언제 가느냐가 문제.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사치에 관한 이야기 재미있게 나눠봤고요. 사연 나눠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약소하지만 팟빵 오디오 캐시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